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이번 조정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자, 그냥 힘들어 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치 대폭락장을 경험한 듯 정말 큰 심적인 갈등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왜 이런 심적 갈등이 유독 심하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조정장이 인내심의 한계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넘겼느냐? 바로 시간이라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조정기간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서,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 단어를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을 의미하는 18개월입니다. 자, 18개월.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죠. 자, 생각해보면 작년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조정장 셈해 보면 대략 19개월, 거의 18개월을 넘어간 그러한 상황이죠. 자, 이 18개월이라는 시간은요, 자,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어디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느냐? 바로 군대 복무 기간 때,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여자친구분들이 마음이 변하는 시간이 보통 군 복무 시작한 지 18개월 정도 됐을 때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저 군대 있을 때도 한 상병 꺾였을 때 그때 정도에 보게 되면 제 주변 동기라든가 또는 선임 후임들 보게 되면 저 즈음에 꼭 여자친구분들이 헤어지자라고 하는 편지들이 많이 날라왔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대략 18개월 정도에서 많은 것이 바뀌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정 기간이 지금 18개월을 넘어서 19개월을 넘기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이 점점 흔들리게 돼요. 작은 요동에도 이게 마치 큰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 투자자들은 사람, 휴먼이기 때문입니다. 자, 19개월의 조정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내심의 한계가 하나 둘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 분 두 분씩 넘어가는 모습이 시장이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왕왕 보게 되는 게 저 18개월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조정장이 넘어가니까 그런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주가지수 체감상으로는 이미 반토막 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종합주가지수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요 최고점이 2018년 1월에 형성되었던 최고점이고, 그 이후에 지금 19개월 가까이 조정장이 지속되고 있죠. 자, 주가지수를 빼고요. 그냥 차트만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작년 말 같으면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한 20% 내지 30% 하락한 것 같아요 라면서 하락한 수준 객관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주가지수가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서 시간의 인내심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제 주가지수 낙폭은 25%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마음의 착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말 심리적으로는 많이 흔들리고 있죠. 자, 그런데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여기다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붙인 거는 맞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이 의미입니다. 자, 기간 조정이 지금 19개월을 넘어갔는데
자, 기간 조정이 3년 이상 간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무섭죠. 이 생각하면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4개의 시기를 체크해 드렸는데요. 자, 위에 있는 거는 종합주가지수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종합주가지수 외 소형업종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기준입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3년 이상 조정장이 있던 게 2번 있었어요. 자, 89년 4월부터 해서 92년 8월까지 깡통계좌 정리 사건이 2번이나 있었던 기간이었죠. 3년 4개월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94년 11월부터 해서 98년 6월까지 3년 7개월. 요게 바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IMF 사태 과정에서 발생된 조정장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는 그렇고요. 소형업종 지수 같은 경우 2000년 3월에서 2003년 3월까지 3년간의 기간 조정이 있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000년 3월에서 2004년 8월까지 4년 5개월이라는 긴 코스닥 조정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저렇게 긴 조정장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만인군상을 보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투자 원칙 이런 거는 아예 사라지고요. 투자 심리가 투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작은 흐름에도 폭락이니 폭등이니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일희 일비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그냥 각희 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일각에도 기뻐하고 일각에도 슬퍼하는 그냥 막 초단위로 막 웃었다 울었다 그러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조정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토록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무거워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성보다는 감정이 지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어떤 투자 격언이라든가 투자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좋은 어떤 아이디어다 이런 게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싸다, 저평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정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귀를 막고 투자 마음속에서 울리는, 한번 귀 막아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소리만 하고 울릴 뿐입니다. 그게 더 크게 들려요. 자, 자연스럽게 투자 마인드, 본인들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지치고 포기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군중들은 나쁜 것만 보게 됩니다. 저평가됐다고 가치 트랩이란 게 있어. 저평가된 거 더 저평가될 수 있어. 라든가 미중 한일 경제 갈등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호재란 나올 수 없어. 지금 장단기 금리 찬도 역전됐고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들만 지금 가득해. 끝도 없을 거야. 이러한 분위기. 사실은 현실이니까 부인하진 않겠습니까? 대신에 심리적인 부분은 저 느낌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얘기가 조정장은 이제 겨우 시작인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싸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호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절대 저평가 영역에 들어간 거 자주 언급드려왔습니다만 지금 투자자분들한테는 귀에 들리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료 2개를 투척 뿅 던져놓고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뭐냐면요. 자, 2006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자, 월 단위로 해서 요 왼쪽은 이제 PBR 기준, 시장 PBR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시장 배당 수익률, 시장 배당 수익률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요. 자, 1년 뒤에
지금 이제 시장 PBR이나 시장 배당 수익률 체크하고 1년 뒤에 주가지수 등락률을 체크해서 도표로 종합해서 그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시장 PBR 같은 경우 낮으면 낮을수록 1년 후에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시장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높으면 높을수록 1년 뒤에 주가지수 상승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단위에서 이게 뭐 정확하게 지금 여기 직선으로 추세선이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위치 종합주가지수의 시장 PBR과 그리고 시장 배당 수익률이 위치한 요 자리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저평가되었는지 1년 뒤에 주가지수가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저 위치에 있다고 과연 확 꺼질까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까요? 과연 어떻게 될지 가봐야지 아는 것이지만, 한번 우리 저 두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곰곰이 향후 시장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는 이 두 자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좀 약세장이 지속되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 우리 애청자님들도 힘드신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답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애청자님들도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 때일수록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주식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닌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을 안 쓰는 비레버리지 투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셔도요, 장기적인 수익률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금요일에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